질문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창업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성공한 매장은 어디가 있나요? 월 수익은 어떻게 되고요? 그리고 오픈식 전략부터 운영에 대한 전략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운영하신 분들 중에 어떤 상권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나요? 등등에 대한 질문지가 있어야 돼요.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밀키트 프랜차이즈 성공하는 방법이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밀키트 프랜차이즈 굉장히 핫하죠. 근데 이 밀키트 프랜차이즈 어떻게 골라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밀키트 프랜차이즈를 창업할 때 100명 줄 세우는 방법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는 뭐냐면은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 프로모션 개발하는 방법이라든가 실제 여러분이 수익을 내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작년 10월부터 실제 밀키트 프랜차이즈가 우후죽순식으로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현재 가맹 등록이 되어 있는 브랜드가 30개가 넘고요. 가맹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배달 음식에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선한 레시피 박스, 쿠킹 박스에 해당하는 이 밀키트를 직접 구매해서 요리니도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이런 밀키트에 대한 니즈들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밀키트 프랜차이즈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인 가구가 1000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방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주방을 빼고 싶은 분들이 많다 보니 밀키트에 대한 니즈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밀키트 프랜차이즈들이 오픈만 하면 다 대박이 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아주 매력적인 게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 사이드 잡으로 하기 너무 좋다 라는 이 달콤한 속삭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이드 잡으로 무인 매장을 하나 하면 한 달에 500원 벌겠지 라고 생각해서 적게는 7천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죠?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죠. 여러분 아시죠? 사장님 모여있는 아프니까 땡땡땡이다 이런 카페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밀키트 프랜차이즈 하는 사장님들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공감하고 뭐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막 이러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고민을 해보니 밀키트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방법도 모르고 왜냐? 처음 생긴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장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다른 프랜차이즈 하다가 또는 경험 없이 최초 창업을 밀키트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보 없이 선택한 밀키트 프랜차이즈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더라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밀키트 프랜차이즈를 고르기 전에 어떤 걸 해봐야 하는지 제가 이 밀키트 프랜차이즈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핵심만 집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밀키트 브랜드를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홈페이지 안에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담국도 있고 헤이쿡도 있고 식사 준비도 있고 프레시럭도 있고 이지쿡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있어요. 그럼 이런 브랜드들이 어떤 컨셉으로 이 브랜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맹점 현황이 몇 개인지 가맹점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발주자는 현재 가맹점이 200개가 넘었어요. 근데 200개가 넘은 선발주자가 1년이 넘었을까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도 나도 프랜차이즈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세컨, 서드 브랜드로 밀키트 프랜차이즈를 다 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밀키트 프랜차이즈가 과연 어떤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홈페이지나 온라인을 통해서 먼저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그 중에 베스트 3개를 정하세요. 또는 베스트 4개를 정해서 가맹사업본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창업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성공한 매장은 어디가 있나요? 월수익은 어떻게 되고요? 그리고 오픈식 전략부터 운영에 대한 전략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운영하신 분들 중에 어떤 상권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나요? 등등에 대한 질문지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저 이거 할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건 질문이 안 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상권을 보는 방법, 매출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현재 잘 되고 있는 매장에 대한 검증, 요 정도는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다 마쳤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걸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그 잘 되는 리스트 찍어준 데를 가봐야 돼요. 가서 다짜고짜 사장님 나오세요. 사장님 저랑 얘기해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이 그 매장을 찾은 500번째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밀키트 프랜차이즈는 제가 컨설팅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트래픽, 고객이 많이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몇 시냐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예요.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밀키트 매장에서 가장 가까운 그 매장이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또는 밖에서 체크를 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나, 연령대, 성별, 그리고 그분들이 나올 때 몇 개 정도 사가지고 나오나. 왜냐면 대부분 잘 되는 매장은요, 본사와 관계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그 본사에 홍보대사들이 많아요. 그럼 정확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물어보게 됐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요. 또는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운트를 한번 해본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장을 들어가 보세요. 매장에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마트나 편의점에 갔을 때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스카이라인이라 그래,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을 맞춘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고객의 눈높이가 딱 맞는 조닝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실제 여기에 오는, 여기에 주거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맞춤 형태의 매장 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최근에 컨설팅한 브랜드는 프레시럭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1호점이 통인동에 있는데 여기는 무인으로 처음에 스타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인동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중에 노인 인구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처음에 3시부터 8시까지 유인으로 운영을 했어요. 왜 유인으로 했냐면 설마 11시에 사람이 올까? 라고 생각했죠. 근데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매출의 트래픽이 11시부터 있어요. 근데 11시 이전에도 사람은 있는데 결제가 사람이 온 것만큼, 고객이 온 것만큼 결제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 하고 살펴보니 65세가 넘는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사용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솔루션을 다르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그 리스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매출이 일매출 평균 얼마, 그리고 오픈식은 얼마, 비 오는 날은 얼마, 이게 딱 정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매장에 가면 이 상권에 맞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지, 키오스크도 있고 자동 결제, 이 주문하는 태블릿도 있고, 그리고 또는 HMR과 그리고 신선 조리식품과 이런 부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공산품은 몇 %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지식조차도 없이 나 그 세컨이나 서드 잡으로 밀키트 프랜차이즈에서 좋아, 한 달에 300만 벌자. 네, 여러분, 전문 용어로 꿈에서 깨어나야 돼요. 절대 그렇게 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는 뭐냐면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상권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동네 근처에 창업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데일리 푸드를 판다. 데일리 푸드가 뭐죠?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부대찌개, 뭐 이런 게 데일리 푸드예요. 근데 조금 이벤트 메뉴는 뭐가 있을까요? 뭐 갈비찜, 찜닭, 이걸 매일 먹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메뉴를 파는 브랜드다. 또는 떡볶이나 술안주를 판다 라고 하면 내가 현재 창업하고자 하는 이 상권과 이 메뉴가 맞는지 이것도 분석해야 돼요. 왜 분석해야 하냐면 나는 여기가 주거 밀집 지역인데 너무 술안주가 많아요. 그러면 1인 가구나 학생들이 많은 지역보다는 어때요? 덜 팔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뉴와 내가 현재 창업하고자 하는 상권과 맞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자금입니다.
여러분 그 39세 이하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어요. 그냥 주는 거 아니고요. 39세 이하는 5천만 원까지 은행에서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대출을 해주죠. 저한테 가끔 대출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절대 문의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쓰는 거를 알려드리고요. 그 사업계획서를 실제 운영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책자금은요. 소진될 때까지예요. 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금은 3천만 원까지는 여러분 그 각 지역별로 재단에서 주는 비용들이 빌려주는 자금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9세 이하는 은행을 통해서 빌릴 수 있는 자금도 있고요. 그리고 매장을 찾을 때 가능하면 권리가 없는 곳을 찾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대표님 장사 안 돼요. 장사 안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온라인으로 구매 동선을 만들면 아주 이상한 곳이 아닌 이상 장사는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온라인 구매 로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하느냐? 창업하기 전에 적어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정도는 공부하고 창업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기본을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업체들한테 쓸데없는 비용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떨어지는 상권일지라도 온라인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1급 상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떡볶이 브랜드 중에 그런 브랜드 있어요. 1급 상권 아니면 창업을 안 시켜주는 이런 데는 코로나 팬데믹이 와도 사실은 엄청 매출이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 1급 상권은 그만큼 트래픽,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니까. 근데 내가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시면 온라인 마케팅, 특히 인스타 마케팅과 페이스북, 블로그 마케팅은 무료로 알려주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가도 솔루션이 넘쳐요. 여러분이 창업하기 전에 공부해서 남주지 말고 내가 먼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서 밀키트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실패할 확률 51%를 줄일 수 있다라고 단언컨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에는 내가 밀키트 프랜차이즈를 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개업해야 되죠? 개업식 날 가족이 와서 잘 되는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밀키트 프랜차이즈 개업식에 100명 줄 세우는 방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